저는 저보다 조금 위에나, 저 나이 또래나 저보다 조금 밑에인 사람들이 한국의 운동권 386이라는 핵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몽땅 올인해가지고 이재명한테 줄 서고 있는 저 더불어 거수기당의 행태를 보면서요. 그야말로 도대체 그들이 80년대 초반에, 중반에 느꼈던 이 사회의 바람직한 이상은 기껏해야 돌고 돌아가지고 이재명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고, 그걸 넘어서서 지금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이 운동권 출신들에게 경멸과 혐오를 느낍니다. 저보고요, 지금 이 댓글 같은데 황장수 소장, 그리고 당신이 참 개혁적이고 이 서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았는데 무슨 이재명을 반대하는 거 보고 실망을 했니 하면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가 좌우 가리지 않고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일부 이재명 지지자들이, 제 나이 또래쯤 되는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잘한다고 막 이러다가 이제 대선이 임박하니까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한국당에 운동권 했던, 그래서 그 중에 리더 해가지고 정치판에 들어온 사람 다수를 다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주사파나 NL, PD니 이런 운동권과는 금을 긋고 제 나름대로 20대 때 한국 사회를 갖다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별도의 모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일부 방향, 하도 이 출구가 없다 보니까 당시 소련 사회나 거기에서 벌어진 노동자 주도,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그걸 찬양하거나 아니면 또 북한 사회를 찬양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알고도 눈 감아 준 것은 당시에 군사 독재가 하도 엄중하니 거기에 저항하다 보니 희망을 찾으려고 저짓을 하겠지, 그런 정도로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도 도대체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NL이고 PD고 다 가짜다, 저런 운동권에는 같이 할 게 못 되고 내 스스로가 사회개혁의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 해서 서울대 농업정책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주도하고 끌고 갔습니다. 한동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운동권들이 대규모로 지금 당시 야당에 넘어가고, 그래서 김대중과 함께 운동권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저도 색깔이 좀 다르지만 그때 이 김대중 정권 때 발탁이 됐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세계에서 이 정치권에 발탁됐다가 던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시작된 것이 노무현 때 충원되고, 그리고 문재인 때 충원되어서 이제 그들이 이 사회를 끌고 가는 핵심이 되었어요. 여당의 의원들 중에 다수가 386 운동권 출신이고, 청와대 비서관 등 상당수가 이 운동권 출신이고, 또 그들이 일부는 또 정권에서 지금 장관 이상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고, 곳곳에 그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공기업까지. 자, 그들의 세상이 되었고, 그래서 문재인 다음으로 이제 대통령 할 사람이 386 세대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 DJ라는 사람은 운동권을 지지하던 기성 보수 정치인이었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기존 386 운동권보다는 세대가 좀 위인 당시 386 운동권과 사회시민단체가 연대하는 선상에 있던 인물이었고, 문재인도 크게 보면 그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86들이 직접 대선을 가겠다라는 것은 지난 문재인 때까지는 여러 가지 나이나 조건으로 봐서 맞지가 않았고, 이제 이번에 내년 대선이 직접 386들이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그 386 운동권을 주도해온 전대협 한총련 출신이거나 아니면 PD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력 대선 후보에 근처도 가지 못하고, 그들이 다 하고 자빠진 일이 뭐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청와대와 운동권 출신들이 다 공감해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의 스타였던 전대협 한총련 출신들은 대중 정치판에서 지금 주역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시대가 왔죠. 이재명이가 64년생이니까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들이 직접 해먹을 시대가 됐는데 그 운동권들은 뒤로 처지고 이재명을 띄우는 시다바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라는 거는 386이 길거리에서 데모하고 가투를 벌이고 뭐 공활 롱활을 할 때 그는 아마 먹고 살기가 급급했고 그러다가 뒤늦게 중앙대학에 들어갔지만은 중앙대학에 들어가서도 운동권은 근처도 가지 않고 고시 공부만 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을 보상받기 위해서요. 개고생만 한 인생을 보상받으려 고시 공부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고시에 합격할 때까지 운동권으로 역할은 아무것도 안 했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재명이 정치 진출을 모색하는 속에서 기득권으로 들어가기는 벽이 너무 두터우니까 아마 당시 90년대 중후반부터 운동권 근처에 좀 얼쩡거렸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에 자기 기반으로 해서 거기 운동권이 강했잖아요. 그 운동권들과 교감을 뒤늦게서 지금 맺었을 거다. 그래서 30대 아마 후반쯤에 성남에서 기성 운동권들과 지역 운동권들과 관계를 맺은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두들긴 결과 2010년에 전임 시장들을 비리로 구속시키고 옷을 벗게 만들고 하는데 기여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성남시장이 되었고 성남시장이 되어서 가장 눈독을 들인 게 대장동 개발이었고 빠른 민영 개발의 폐해를 없애고 싼값에 성남 시민들에게 성남의 노동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한다 해놓고 결국은 부동산 빠꾸미인 남욱, 정영학 등과 김만배 등을 합쳐가지고 이걸 자기가 뒤에서 컨트롤하면서 심부름꾼으로 유동규를 심어놓고 거액이 소수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이건 다 이재명의 사실상 작품이죠. 거기에 이재명에게 돌아간 돈이 규명됐다 안 됐다. 그게 규명되려면 이재명이 여권의 대선 후보인 상황에서는 규명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대장동이 적어도 이재명의 입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김만배와 더불어서 상당히 기여했다. 또 대장동의 저 수상한 9천억에 가까운 이 폭리가 특정 세력들에게 몰아지는데 그 주역들이 얻었던 1,000억 이상의 수입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떤 행태로든 누군가 이 일을 편의를 봐준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을 거다. 근데 그 추적이나 그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는 얼마든지 자기 권한으로 1,100만 원 자신이 공언한 대로 싼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재명은 기본소득, 기본대출, 그 다음에 이 기본주택 등을 언급하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를 지향한다 해서 일부 지지자들이 열렬하게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이 적어도 자기가 시장으로 있을 때 자기가 말을 하는 그러한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 시험을 했어야죠. 근데 시장으로 있을 때는 소수가 벌어먹도록 기본에 따른 이 업자들의 해먹는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이 해놓고 오히려 더 극심하게 몰아줬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대선 간다고 기본주택을 해요. 자, 그런 이런 이재명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386 운동권 저 더불어 거수기당에 있는 자들이나 또 전체 장 밖에 있는 운동권들이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알면서도 그들은 입을 쳐닫고 있다는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올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자, 그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북한 지령받고 활동한 충북 동지회가 그들의 공소장 내용 중에 북에 보낸 통신문에 이재명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송영길이가 자기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미연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를 하길, 이재명이가 무죄를 작년 7월 16일 날 받은 직후에 이재명이가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대선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조직이 결집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제안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본사라면 북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북측이 회신을 보내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서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본다. 그가 당선되면 회사에서 말하는 통일 대통령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결론하기 어려울 것 같다. 대선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일단 주시해 보았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오늘날 386 운동권의 본류의 대부분이 북한의 이 친북 그리고 주사파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동부연합이 운동권 내부에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민노총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통진당을 장악한 이스키 그룹 계열입니다. 자, 이 경기 동부연합의 아지트가 성남이었고 그 성남을 갖다가 운동권이 접수하는 역할을 대리 수행한 사람이 이재명이었고, 그래서 이재명과 경기 동부연합의 관계는 그게 분리해 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운동권적으로 볼 때요. 이재명은 운동권이 아니었지만 성남시장이 되기 위해 그 이상의 정치적 야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당시 성남의 바닥에 상당히 기반이 많은 경기 동부연합의 지지를 등에 업었다라는 것은 꼭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남시의 각종 산하기관들이 이 경기 동부연합과 가까운 거기에서 핵심인 사람들이 연결을 맺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스키 사건 수사 등에서 확인이 일부 됐죠. 자, 그런데 평등, 정의, 기회균등, 공정, 민주주의, 그리고 서민, 노동자, 농민 등을 위한 이 386의 그들만의 이 목표였던 사회가 지금 이재명이 지금 가고 있는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이게 매치가 서로 되는 거냐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장동을 해먹고 백현동을 해먹는 방법을 보면 과거 386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운동권을 해왔고 그걸 변화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들어갔고 그래서 정치 권력을 획득해 가면서 위로 올라왔는데 그들의 지금 이 최종적인 결말이 이재명이라는 저런 잡초 같은 하이브리드 잡종이죠. 운동권도 아니고 일부 운동권과 교감을 맺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이재명이라는 하이브리드의 따까리 역할을 하는데 386들이 총대를 메고 있다. 지금 송영길이 당대표로서 하는 거 보세요. 송영길이 당대표라는 것은 386 운동권들이 최초로 당의 대표가 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당이 전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지금 이재명 진영에 앞장서 있는 자들을 봐도 그들 중에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386 운동권들은 자신들의 가치나 대의는 다 어디를 가고 기껏해야 저 부동산 개발 투기꾼들을 밀어줬던 운동권도 아니고 제대로 된 운동권 의식을 갖추지도 못했고 그야말로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어설프게 들은 걸 가지고 운동권이냥 떠들어대는 이재명의 하수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386 마피아를 어느 날 이재명이 접수해버린 격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 주변에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이재명이 주변에 부동산 투기 등을 잘해서 돈도 버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 주변에 이 법조인 꾼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꾼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야말로 체면이 없는 그냥 필요하다면 뭐든 떠드는 이재명에 의해서 386 운동권 조직이 접수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재명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86들이 대학 때부터 사회운동에 나와서 청년 때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외쳤던 공정이니 평등이니 서민이니 정의니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있냐. 자, 얼마 전에 운동권의 한 원로 교수가요. 촛불 시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 사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 촛불 시위 한다고 나갔던 사람 중에 사실상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좌파들이 봤을 때, 오리지널 좌파가 봤을 때 중요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변질되어 버린 그야말로 정치꾼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386 운동권의 한계라는 거예요. 저는 송영길과 우상호, 우원식부터 시작해서 이인영 등을 보면서요. 이제 그들은 이재명에게 또 비를 맞추어서 살아남으려고 할 겁니다. 한때는 운동권의 리더 역할을 수행했던 그들이 이제는 이재명, 하이브리드 잡종 이재명의 쫄따구가 돼서 그의 비를 맞추면서 또 그에게 386 민주화 촛불을 또 갖다 붙이면서 또 살아남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386이니 촛불이니 민주화니 하는 것들은 전부가 다 뭐라고? 권력을 잡기 위한 일종의 화장품, 윤색용 화장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따까리로 전락해서 이재명을 대권에 앉히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저 386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80년대 운동권의 향수를 느끼는 그런 정신 나간 국민들은 처음부터 그놈들은 사기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386 운동권은 아예 없었어요. 사기꾼만 있었다.